여기서는 139번에 요 첫 번째 식 있죠. 요거만 먼저 인수분해하는 거 보여드립니다. x 4제곱 7x제곱 더하기 16이잖아. 이거 이름 있어. 뭐예요? 이 식의 이름은요? 아 빨리! 보기차식. 보기차식. 4차, 2차 상수. 보기차식. 끝. 그럼 보기차식은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그냥 x제곱을 치환합니다. a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a제곱 더하기 7a 더하기 16임. 됐죠?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첫 번째 방법은 포기. 빠르게 포기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중요함. 두 번째 방법. 제곱 빼기 제곱꼴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합차 공식 인수분해 할 거야. 그럼 이때 제곱 빼기 제곱꼴을 어떻게 만드냐면 최고차 4차하고 상수 요 두 개는 고정해 놓으세요. 이 두 개는 고정해 놓으세요. 가운데를 적당하게 바꿀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x 4제곱이 있고 뒤에 상수는 16이 있어. 가운데 누가 오면은 완전 제곱 될까? 8이 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원래는 7이었으니까 뒤에다가 x제곱 한번 빼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요 세 개 항은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x제곱 플러스 4의 완전 제곱 빼기 x제곱. 됐죠?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제곱 빼기 제곱꼴. 됐죠? 만들었네. 합차 공식.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x제곱 빼기 x 플러스 4. 이렇게. 끝. 그래서 보기차식은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거 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유형을 배운 거야. 보기차식이라는 거. 별거 없어요. 첫 번째, 제곱을 치환해서 인수분해 해봐. 되면 땡큐.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이야. 뭐야? 제곱 빼기 제곱꼴.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차하고 상수를 고정하고 가운데 있는 식을 적절히 변형해서 제곱 빼기 제곱입니다. 이 꼴로 만드셔야 돼.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꼴로 만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사실 고차식이죠. 고차식이죠. 인수분해합니다 라고 하면 공식을 쓸까요? 잘 모르겠음. 그럼 뭐해? 바로 인수정리 개념 가죠. 조립제법 쓰면 됩니다. 누구 넣으면 0 나올까요? 나머지가 0이어야 나누어 떨어져서 곱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누가 와야 될까? 오, 2 내려오면 1 곱하면 2 더하면 4 곱하면 8 더하면 9 곱하면 18 아닌데? 그러면 다시 백 돌아가야죠. 아니네. 다시 가야지 뭐. 누굴까요? 마이너스 2 내려오면 1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1 곱하면 까비 아닌데요?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4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오면 1 곱하면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8 더하면 9 아닌데요? 씨 안 되잖아. 누굴까? 마이너스 1이요? 안 돼요. 그냥 4 내려오면 1 곱하면 4 더하면 6 6, 4, 24 누가 봐도 답이 없네. 아닌데요. 이거 뭐까지 해야 될까? 마이너스 4 안 됐어? 마이너스 4가 될 것 같은데? 다시 내려오면 1 곱하면 마4 더하면 마2 곱하면 8 더하면 9 안 되는데? 다시 그럼 마지막 마이너스 2로 도전해보자. 그래? 대박. 백날에도 안 되는 이유를 찾아버렸네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4차 계수, 3차 계수, 2차 계수, 1차 계수를 안 썼구만. 에이, 뭐래도 안 나오지 뭘 시그램 썼는데. 그래서 결론, 안 나온 게 아니라 안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뭐 때문에? 잘못 썼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써주시고, 아하, 저런.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봐야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한번 다시 해보자. 내려오면 1,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안 되는데? 안 돼. 그럼 마이너스 4, 내려오면 1,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안 되는데? 야, 도대체 누구야, 그럼 도대체? 마이너스 한번 해볼게. 근데 안 될걸? 1, 내려오면, 곱하면, 안 되는데. 안 돼. 효세야, 뭐야? 몇이야? 너도 하고 있어? 아씨. 누굴까? 2배가 들어갔는데. 뭐지? 누구지? 진짜 연기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4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내려오면 1,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안 되는데? 야, 안 되나 봐.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나 봐. 뭐지? 이 방법밖에 없어. 고차는 내림차순 정리했으니까 조리집법이야. 아씨, 어떡하지? 맞아. 그러면 어쩔 수 없겠다. 완전 비추하는 방법. 해도 되긴 되죠. 바로 뭐냐?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뭘 찾는 거였죠? 공통 인수를 찾는 거였잖아. 여기 4차잖아. 첫 번째식 4차였잖아. 얘 인수분해해서 내가 만들었다고. 그치? 그러면 직접 나눗셈밖에 없겠다. 비추입니다. 근데 비추예요. 왜냐면 이건 너무 문제를 꽈낸 거야. 자,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16을 첫 번째 인수 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여기 x제곱이 오면 되겠죠? 그럼 x 4제곱, x 세제곱, 4x제곱. 자, 빼주시면 x 세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3x제곱 나오고요. 빼기 16입니다. 계속 갑니다. x 붙이면 되겠네. 그럼 여기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4x가 될 거고요. 자, 빼주시면 마이너스 4x제곱 빼기 4x 빼기 16이 되겠죠. 마이너스 4를 붙여주시면 마이너스 4x제곱 빼기 4x 빼기 16이 돼서 나누어 떨어지네요. 끝. 결론.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4하고 x제곱 플러스 x 빼기 4 곱한 형태. 끝.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사실 비추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문제 안 내요.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이 좀 꽈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스텝이 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으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추합니다. 직접 여러분들한테 다항식을 나누라는 표현을 웬만하면 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구나 정도로만 익혀주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였습니다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답은 1번이겠죠. 자, 140번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100 이하의 자연수 A가 있고요. 4차식이 있고요. 개수하고 상수가 모두 정수인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결론은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됐죠?
그렇게 하는 A 값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얘를 보면서 얘기해 주셔야 돼. x 4제곱 빼기 ax 제곱 더하기 16이에요. 얘를 우린 뭐라고 부른다? 복 2차식. 맞아요. 복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 x 제곱을 치환해 보지 뭐 a라고.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죠? a 제곱 빼기 a 안 써. t라고 쓸래. 말하기 헷갈려. x 제곱 t라고 하면 t 제곱 빼기 at 더하기 16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그럼 여기서 문제.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고배 형태로 좀 쓰고 싶어. A 자리에 누가 오는 게 적정할까? 적당할까? 라는 거죠. 첫 번째 얘기. 그럼 보세요. t제곱 빼기 누구 t 더하기 16입니다. 여기 있는 16이라는 숫자는요. 예를 들면 2라고 16 곱하면 16 나오잖아. 맞아? 그럼 이 자리에 17이 왔어. 그러면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된다. A에 17 오면 되겠네. 두 번째 16이라는 숫자가 예를 들면 2하고 8이 왔어. 됐지? 그럼 2하고 8이 오면 요 가운데 자리에 누가 오면 돼? 10이 오면 되는 거죠? 그럼 됐네. 얘가 와도 되겠네. 요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2, 8 말고요. 4, 4도 있죠? 그럼 요 가운데 누가 오면 8이 와도 되겠지? 됐습니까? A값. 자, 여기서 보시는 A값 현재 요겁니다.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6을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17이 오면 됨.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8이 오면 역시 마찬가지 요 자리에 마이너스 10이 오면 됨.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와도 마찬가지였겠네. 근데 이거 말고 또 있겠죠? 마이너스 17 플러스가 와도 되고 마이너스 10이 와도 되고 마이너스 8이 와도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6개입니다. 됐죠? 자, 16을 소인수분해해서 두 수의 고배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순서상을 먼저 찾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었을 거야.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제곱 빼기 제곱꼴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죠. 따라옴. 그럼 제곱 빼기 제곱꼴을 만들고 싶어 어떻게 했더라? 여기 x 4제곱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 뭐로 하고 쓰겠죠? x제곱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16이 왔으면 돼요. 자,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오면 완전 제곱됩니까? 8이 오면 되겠죠. 8. 됐죠? 이 자리에 플러스 8이 왔다면 뒤에 오는 건 누구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일단 마이너스 ax제곱 와야 되고 그 다음 8x제곱도 빼야만 원래 식과 같은 식인 거죠. 자, 식 한 번 더 이쁘게 정리할게요. x 4제곱 플러스 8x제곱 더하기 16에 마이너스 묶어서 a 빼기 8의 x제곱. 됐죠? 이렇게. 그럼 결론은 뭐가 돼? 제곱 빼기 제곱꼴이잖아.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의 완전 제곱에서 빼죠. a 빼기 8의 x제곱을요. 끝. 여기까지.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 a에 올 수 있는 값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 식이 누군가의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a 빼기 8이 어떤 수의 제곱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곱수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10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럼 a 빼기 8에 올 수 있는 값들이 얘네들이 오면 되는 거 아니겠음? 됐죠? 그래서 a에 올 수 있는 값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1이 되고 싶어 a 자리에 오는 값 9. 4가 되고 싶으면 a에 오는 값은 12. 9가 되고 싶으면 a 자리에는요 17이 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차분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100이 오고 싶으면 a 자리에는 108까지 오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들도 a에 올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A가 몇 개인지 개수만 세면 됩니다. 그리고 100 이하의 자연수죠. 그래서 100 이하에 올 수 있는 자연수 여기서 10개 나왔고요. 여기서 3개 나왔습니다. 됐지? 그러면 미안 얘는 빼야 되는구나. 9개죠.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A 개수는요. 9개랑 3개 합쳐서 12개가 나왔고요. 마지막입니다. 완전 제곱꼴로 바꿨을 때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x 4제곱 빼기 8x제곱 더하기 16에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8x제곱 이렇게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 x 빼기 4의 완전 제곱에서 8 마이너스 a의 x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요 값이죠. 마찬가지 여기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군가의 제곱수로 음수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1이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100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A에 올 수 있는 적정한 값 A가 7이면 되고요. A가 4면 되고요. 4 아닌데? 12죠. 미안. A에 12가 오면 되고요. 여기에 9가 오면 몇이냐? A 자리에 17? 그다음 16이 오려면 A 자리에 24? 이렇게 오면 되겠죠? 해서 역시 마찬가지 A 값들을 또 세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마이너스 100이 오려면 A 자리에 오는 값은 마이너스 108이 와야 되죠. A 자리 플러스 108이 와야 되죠. 얘는 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9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를 세서 얘기해 주신 다음 처음에 말했던 숫자와 겹치는 친구들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답을 말해야 되는데 이거 최상 문제구나. 네. 이거는 그냥 요 정도만 봐야 되겠다. 해서 A 값 다 나열한 다음 중복되는 것들 여기 17 있죠? 17 있어요. 이거 빼야 됩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세고 나면 총 17개가 된다. 라고 끝나는 문제야. 그래서 여기 있는 40번, 39번 문제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찰이 가능하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60페이지. 자, 142번입니다. 142, 143. 내가 드릴 수 있는 말 중에 하나. 요거 143번은 잘 봐야 된다. 이거 잘 봐. 143번. 자, 142, 143. 질문 뭐 있을까요? 네, 이거 잘 볼게요. 그러면 143번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건 요거야.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자, 앞에 있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일부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얘는 진짜 제대로 보셔야 돼. 요거 하나 오늘 얻어 가셔야 돼요. 최소한. 자, 다시 다항식이 있는데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건 무조건 잘 얻어가. 요 1차식이 있어. 요 다항식이 있어. 요 다항식을 내가 딱 이렇게 썼는데 이게 1차식 두 개 곱의 형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요렇게. 그리고 봐. 여기에 x가 있고 y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x도 있고 y도 있다는 거야. 몇 차? 1차로. 그러니까 여기 뭐 개수가 a야. 그럼 여기는 b야. 여기 상수 뭐 누가 있을 수 있겠지. 나도 누구진 몰라. 마찬가지 여기 x의 개수를 p, y의 개수를 q, 여기 상수는 r. 뭐 이렇게 쓸게. 문제에서 하는 말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바꿀 수 있어.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어요? 납득이 돼? 다시 분명히 우린 저런 식으로 얘를 바꿀 수 있음이라는 거야. 자, 여기서 문제. 예를 들어
x라는 문자에 대한 1차식의 두 곱의 형태로 썼습니다. 됐죠? 얘는 원래 어떤 식이었을까? 라고 하면 뭐 전개해서 말하면 되니까 이건 10x제곱일 거고, 됐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0에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14x인 거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겠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다음 식을 인수분해해서 1차식 두 개의 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음이라는 거야. 됐을까? 받아들여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봐봐. 내가 여기서 만약 얘는 0이야 라는 방정식을 세워볼게. 방정식을 세워볼게. 그럼 다음 방정식의 근은 우리가 얘는 0이야 라고 인수분해 한 다음 x는 누가 와요? 마이너스 5분의 3이요. 맞아? 또 누가 와요? 2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얘를 1차식 두 개 곱의 형태로 바꾼 다음 근을 말하면 됐다고. 그렇지 않아? 이 패턴을 여기서 가져갈 거야. 잘 보세요. 다음 방정식이 있는데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라는 그 말은 안녕? 노크까지 하고 들어오고 매너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볼게. 얘를 0 만드는 방정식이 있어. 됐음? 내가 인수분해했다 치자. 그럼 0 만드는 방정식이 있어 이라고 했을 때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오니? 라고 하면 앞에 식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a분의 by 플러스 c를 x자리에 넣으면 0 나올 거야. 뒤에 있는 두 번째 식을 보면서 말할 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 p분의 qy 플러스 r 대입해도 0 나올 거임. 그렇지 않아? 그럼 이때 이 방정식의 근은 y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마찬가지 y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으로 표현될 거라고. 내가 다음 등식을 0 만드는 x값이 누군지 찾아볼까요? 이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이 x값은 y에 대한 1차식, 마찬가지 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럼 갑자기 이 말을 왜 했냐? 우리는 다음 등식을 일단 첫 번째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x제곱이 있고 x가 하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4y 빼기 1x가 있고 나머지 x가 없는 친구들이 있겠죠? 3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k 이렇게 됐죠? 두 번째 내림차순 정리된 다음 식을 는 0을 붙여서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는 0을 붙여서 방정식으로 해석해주면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x 값은 y에 대한 1차식, y 마찬가지 y에 대한 1차식 두 개로 표현이 될 거거든. 그럼 우린 다음 방정식의 근을 구해 보겠습니다. 방정식의 근.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뭐 해줘? 근의 공식 쓰죠. 자, 근의 공식을 써주면 이렇게 되겠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됐죠?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여기서 문제. 지금 방정식의 근 x값은 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돼야 돼. 그리고 x값을 실제로 근의 공식에 넣어서 구현해 봤음. y 1차식 보이네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루트가 있죠. 그 안에 y가 있네. 그럼 이게 y에 대한 1차야? 아니잖아.
왜? 루트가 있으니까. 그럼 루트 어떻게 해야 돼? 벗겨야겠네. 그럼 루트를 벗겨서 쓰기 위해선 루트 안에 있는 다음 식이 어떤 식이어야 될까? 제곱식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2절로 갑니다. 처음 나왔던 다음 방정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4y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 3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k라는 다음 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합니다. 자, 전개해서 써보면 16y 제곱 빼기 8y 플러스 1 마이너스 12y 제곱 빼기 4y 빼기 4k가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4y 제곱 빼기 4y 빼기 4k 플러스 1.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함. 그러면 편의상 공통인수 4를 묶으면 y 제곱 어디요? 이렇게 둘이요. 마이너스 12y. 고마워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3y 그 다음 빼기 k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얘가 완전 제곱 싶어 하면 돼. 절반의 제곱이 이 자리에 오면 되겠죠. 절반의 제곱 4분의 9가 마이너스 k 플러스 4분의 1과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k는요 넘어가서 4분의 8. k에 몇이 오면 된다? 2가 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43번에서의 k 값을 구하는 과정. 마이너스네요. 네, 부호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요. 뿅. 됐죠? 끝입니다. 자, 잘 보셔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만간 이 얘기해 드릴 거예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얘기해 드릴 거거든. 이때 여러분들이 얘를 중3 때 이미 배워놨단 말이지. 그래서 첫 번째, 야 그냥 인수분해해. 인수분해해서 얘를 두 개를 곱하면 0꼴로 확인하면 돼. 그래서 a가 0이 되게 하는 x값 또는 b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말하면 답이야. 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야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근해 공식에 넣자. 그래서 근해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라고 할 수 있잖아. 라는 말이 두 번째였거든. 그때 여러분들한테 요걸 관찰하는 겁니다. 요거. 루트 안에 있는 식.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도대체 뭐냐?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판별식. 근을 판별하는 식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였죠. 근해 공식을 넣었더니 루트 안에 있는 요 판별식이 완전 제곱이 되어야만 했어. 그래서 얘를 조금 줄이면 이 판별식을 보면서 근의 개수를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에 맞게 이 b제곱 빼기 4ac에 누가 와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엄밀하게 지금 이 문제는 뒤에 있는 방정식을 대응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하나 적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끝. 자, 그래서 정리 좀 해주시고 넘어갑니다. 문제 어려워요. 갈게요. 144번. 자, 인수분해 할 겁니다. 문제 좀 보세요. 요거 인수분해 할 거야. 요거 인수분해 할 거예요. 인수분해 할 거예요. 봤죠? 봤지? 별로죠? 생긴 거 완전 별로지? 자, 요 식을 따올게요.
이렇게 따옵니다. 자, 일단은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요거 인수분해하래. 그럼 뭐 하나씩 다 전개해보지 뭐. 이렇게 전개해봐야지. a제곱 b. 전개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ab제곱. 같은 식으로 전개합니다. b제곱 c 빼기 bc제곱. 그 다음 전개합니다. c제곱 a 빼기 ca제곱. 이렇게. 됐죠? 별거 없죠? 자,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복잡해 보이죠? 문자 몇 개? 3개 있죠? A 최고차 몇 차? B는? C는? 어떻게 하면 될까? 내림차순 정리. 여기서 묶는 거 맞아. 근데 어떻게 묶을 건지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돼. 내림차순 정리. 어떤 문자로 정리할까요? A로 하겠습니다. 그럼 A 제곱인 놈들이 있을 거야. A가 하나 있는 놈들도 있을 거야. A가 없는 놈들도 있을 거야. 내림차순 정리 갑시다. 여기 A제곱 앞에 B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A제곱 앞에 마이너스 C가 있네요. 허헐. 그 다음 A 앞에 여기 마이너스 B제곱이 있어요. 여기 A 앞에는 C제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 A가 없는 친구들이 있죠. B제곱 C 빼기 BC제곱. 됐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쓱 냉정하게 관찰해 봅시다. 일단 A제곱 앞에는 B 빼기 C가 있음.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거든?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 두 번째 BC가 다 있습니다. BC 앞으로 묶어주세요. 남은 건 B, 남은 거 C. 됐을까요? 그러면 자 눈으로 보입니다. B제곱 빼기 C제곱은 B 빼기 C랑 B 플러스 C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공통인수 B 빼기 C가 B 빼기 C가 다 있군. 그럼 결론 B 빼기 C를 앞으로 묶어주면 남은 건 A제곱 빼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C. 야호. 됐죠?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 또 될까? 요거 인수분해 더 되죠. 뭐 하면 됩니까? 여기 A랑 A 곱하면 A 제곱이고 여기 B하고 C 곱하면 BC인데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됐잖아 마이너스. 그럼 위에 거 곱하기 아래 걸로 인수분해가 끝까지 되는 거 아니었어요? 갑시다. B 빼기 C A 빼기 B A 빼기 C 고배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끝. 인수분해. 짜자잔. 답 몇 번일까요? A 빼기 B, B 빼기 C, A 빼기 C A 빼기 B, B 빼기 C, A 빼기 C. 답 몇 번? 아니야, 잘 보세요. B 빼기 C, A 빼기 B, A 빼기 C. 몇 번? 자, A 빼기 B, B 빼기 C. A 빼기 C인데 부 반대로 바꿨잖아. 5번이네. 됐죠? 수도 있겠죠. 차분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15번 문제 같은 패턴의 문제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신 다음 내림차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요. 147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다음 다항식의 인수인 것만을 골라봅니다. 몇 차식일까요? 고차식이죠. 문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뭐야? 인수정리야. 인수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조립제법 이용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처럼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실제로 너네가 시험 볼 때 그렇게 나오면 패스하셔야 됩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다 낭비하시면 뒷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독특한 친구들 정말 거의 나올 확률이 희박한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다 99.99%는 다 이거야. 그러면 바로 가요. 조립제법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2죠. 됐죠? 실수하시면 안 되고 0인 부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곱의 개수가 0이에요. 자, 누구 넣으면 0 나올까? 넣어볼까요? 누구 넣으면 0 나옴? 여기 있는 숫자 다 더해봐. 몇이야? 0이죠. 개수와 상수의 총합이 0이지. 그럼 뭐야? 1 넣으면 0 나온다는 거잖아. 내려오면 1, 곱하면 1,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그 0 나오네. 됐죠? 그럼 여기 1차식 x 빼기 1과 여기 뭐야 3차식 곱비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가 첫 번째 이야기. 자, 그리고 나서 또 봅니다. x에 누구 넣어볼까요? 다시 1 한번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내려오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2 더하면 1. 안 되네? 안 되는데? 그러면 일단 정리. x-1하고 x 세제곱 빼기 x 제곱 빼기 x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인수분해했습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뭐가 있을까? 요 3차식 더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인수분해 조리제법 해봅니다. 마이너스 1 요렇게 요렇게. 누구 넣으면 될까? 2 한번 넣어볼까? 2 내려오면 1 곱하면 2 더하면 1 곱하면 2 더하면 1 곱하면 2. 오씨 됐어. 됐죠? 여기는 3차식을 x 빼기 2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곱비 형태로 쓸 수 있었네. 얘를. 그럼 결론. 문제에서 준 식을 인수분해하면요. x-1, x-2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곱비 형태로 바꿀 수 있었겠구나. 자, 인수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맞나요? 맞네요. 디귿 맞네요. 됐죠? 미음 맞네요. 미음. 됐을까요? 기억, 디귿, 미음. 됐죠? 더 없어요. 주의하십시오. 요 2개 곱한 거 봐요. 요 2개. 이거 2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잖아. 얘도 인수입니다. 그래서 얘까지 다 챙겨서 총 4개. 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고 인수가 누군지 찾으실 때는 지금처럼 정리를 이쁘게 해주셔야 된다. 자, 148번입니다. 다항식이 인수로 갔습니다. 얘를 인수로 가져요. 인수로 갔습니다 라는 말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식이 나와야 되더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라는 3차식을 x 빼기 1의 제곱이라는 2차식이랑 또 다른 어떤 1차식이겠죠? 곱비 형태로 쓸 수 있음. 되는 거야. 됐죠? 디테일하게 찾아갈 수 있어. 2차식 전개합니다. 그 다음 1차식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1차 폐계수 몇일까요? 왜? 3차 계수가 1이니까. 됐죠? 입니다. 요 상수항 그럼 요 1차식의 상수항도 1이겠죠. 그럼 뭐 하면 되냐? 이거 전개하면은 얘가 나오는 거잖아. 2차 계수, 1차 계수 그냥 계수 비교하시면 됨. 끝났습니다. 그래서 148번 문제 등식 표현 이쁘게 해주시고 거기에 맞게 계수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넘어갑니다. 50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봐주세요. 자, 다항식이 있어. 다항식이가 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된대 저렇게. 다항식을 딱 건네주고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잖아. 그럼 인수분해 내가 해보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거 뭐 되게 복잡하게 생겼네 이거. 그죠? 이거 복잡하게 생겼네 이거. 어떻게 할까? 전개하면 돼요 그냥. 자, 첫 번째 요항 전개합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 됐죠? 전개하시면 됨. 두 번째 식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전개하시면 됩니다. 자, 이왕 쓴 거 내림차순 정리 이쁘게 할게요. x 4제곱 2x 세제곱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됐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전개했습니다. 자, 전개해서 내림차순 정리까지 이쁘게 썼어요. 자, 그리고서 봅니다. 몇 차죠? 4차. 큰일 났다. 고차식이구나.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돼? 조리제법 써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안 보일 것 같습니다만 지난 수업 때 했던 이야기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하실 때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4차, 4차, 4차로 나오면 포기차식. 4차, 2차 상수도 포기차식. 포기차식은 푸는 법이 정해져 있음. 제곱을 t로 치환해서 혹은 제곱 빼기 제곱꼴로 바꿔서 인수분해 하셔야 됨. 푸는 법이 정해져 있음. 내 맘대로 막 하시면 안 됨. 안 나올 거야. 외우셔야 돼. 두 번째 또 있었죠? 무슨 식? 상반식이라고 불렀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개수들로 구조되어 있으면 상반식. 얘도 마찬가지 푸는 법이 정해져 있어. 조리제법 안 될 거야. 왜? 정해져 있으니까 푸는 방법이. 그래서 봅니다. 여기 마이너스 1 개수를 기준으로 여기 플러스 2, 여기도 플러스 2.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좌우 대칭이죠? 얘를 보면서 이거 상반식이네. 나와야 돼요. 상반식이네. 그럼 상반식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x제곱을 앞으로 묶어냅니다. 남은 거 쓸게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x제곱 앞으로 끄집어냈다. 그럼 x분의 2겠지. 여기는 x제곱분의 1이겠지. 이렇게 됐죠? 푸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짝짓습니다. 이렇게 둘이 짝짓고요. 이렇게 둘이 짝지어서 표현해 볼게. x제곱이 있었고 여기서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2 앞으로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1 혼자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정리 한번 하셔야 됩니다. 어떤 정리를 해야 되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건 x 더하기 x분의 1의 완전 제곱에서 2를 뺀 값과 같은 거잖아. 누가? 얘가. 그래서 정리된 결과를 갖고 한 번 더 써볼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x제곱이 있었고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2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 빼기 2는 여기 마이너스 1과 결합돼서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을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있는 다음 식. 같은 것들이 반복된대. 그래서 뭐 하면 돼요?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하면 문제에서 준 식은 t제곱 플러스 2t 빼기 3이 되겠죠? 인수분해 갑니다. t 플러스 3, t 빼기 1. 됐죠? 그래서 식을 다시 써주시면 원래 x제곱은 앞에 있었고 t 플러스 3하고 t 빼기 1 곱한 형태잖아. 다시 원래 있던 t 값을 돌려놓습니다. x제곱이 있었고 x 더하기 x분의 1에 3을 더한 값 x 더하기 x분의 1에서 1을 뺀 값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자, 앞에 x제곱이 있습니다. x를 한 개씩 분배해 주시면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 끝. 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상반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로선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해서 결론. x 앞에 마이너스일 때 a 값이 1이네요. a는 1이고요. b는 3, c는 4, 1. 그래서 a, b, c 다 더하면 5가 되었습니다. 끝. 그래서 다시 이 표현 새로운 유형에 대한 대칭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다시 해봤습니다. 잘 봐주세요. 연습해야 될 겁니다. 왜? 우주에 멘탈 갈렸어? 왜 그래? 왜 멘탈 갈렸어? 왜? 안 되겠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 같은 문제입니다. 151번 문제. 구조 보셔야 돼요. 요 부분부터 2차 앞에 개수를 기준으로 3차 개수, 1차 개수 동일하고요. 4차 개수 상수 동일하죠. 대칭형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 제곱을 앞으로 묶어내시고 x 더하기 x분의 1을 치환하신 다음 문제를 푸시는 패턴은 동일해. 그래서 방금 했던 150번과 같은 패턴으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요. 153번입니다. 자, 보세요. 153번 4x 빼기 3y 빼기 z가 0일 때 다음 중 얘랑 같은 값을 구해줌. 자, 문제 보세요. 내가 아는 건 요런 겁니다. 얘가 0이래요. 자, 일단 4x에서 3y를 빼고 z를 빼주면 0 나온댔잖아. 그럼 우리가 요 식에서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 거야. z는 4x 빼기 3y랑 같겠지? 자, 이렇게 바꾼 나의 의도가 뭘까? 나의 의도는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다음 값을 구하려고 봤는데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어. 문자가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지금부터 z라는 거를 4x 빼기 3y라고 바꿨으면 이 z라는 문자 대신에 xy로 바꿨을 수 있잖아.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 문자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를 소거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소거하면 문자의 개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문자를 소거하기 위한 의도로서 z값 대신에 지금부터 4x 빼기 3y를 대입해서 문제에서 준식을 써보겠습니다. 씁니다. 4x제곱 빼기 3xy 빼기 4x-3y의 완전제곱. 요렇게 됐죠? 나의 의도는 별게 없어요. 문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z 대신에 xy라는 문자로 바꿨을 거야. 그럼 문자를 소거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전개를 해볼까요? 앞에 있던 4x제곱 빼기 3xy는 냅두시고, 자, 마이너스 안에 있는 요 완전제곱이죠. 16x제곱 빼기 24xy 플러스 9y제곱. 완전제곱식이니까 까짓 거 푸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12x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21xy가 되고요. 빼기 9y제곱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 공통인수 마이너스 3 정도를 앞으로 빼주시면 4x제곱 빼기 7xy 플러스 3y제곱이 되겠네. 인수분해는요. 4x하고 x, 3y하고 y 둘 다 마이너스 주면 크로스해서 얘 나오는 거 맞지? 마이너스 3에 4x 빼기 3y, x 빼기 y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얘가 몇입니까? z라면서 그럼 마이너스 3에 z에 x 빼기 y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답은 몇 번? 3번. 끝. 됐죠? 그래서 나의 의도는 별게 없었습니다. 문자가 3개나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문자 하나 소거하고 들어간 다음 정리해야지. 정리하고 났더니 어머 답이 딱 보이네. 네, 답이 보이게 세팅돼 줍니다. 됐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힘내. 많이 힘들지? 그래, 힘내고. 공연은 잘 끝났지? 또 있어 공연이? 그래, 힘내고. 괜찮아? 안 괜찮아 보여서 그래. 아, 인스타 DM을 본다고 갑자기? 인싸야? 끝난 거 아니에요? 뭐가 끝나 지금?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이야. 가자! 156번. 156번입니다. 아, 보시면 어려워. A 별표 B. 여기서 여러분들 이 별표를 뭐라고 하냐면 연산교거든, 연산교. 그러니까 A 별표 B 하면 이렇게 계산하자는 약속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
3별표 1이라고 하면 3제곱 더하기 1제곱 빼기 3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됐죠? A 자리에 3이 오고 B 자리에 1이 왔으니까 그냥 이거야. 이거라고. 이거라고. 빨리 전달해봐. 이거라고. 전달해봐. 이거라고. 이거야? 그쵸?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얘하고 별표 X잖아. 그럼 문제에서 말해준 조건에 맞게 그냥 얘기하면 얘는 말이야.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 빼기 X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다? 2X 빼기 2의 제곱이다. 됐죠? 자, 이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라는 거. 그러면 자 얘기 좀 해볼게요. X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 얘가 일로 쏙 넘어가 버리면 남은 건 X 빼기 남아있고 넘어가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죠? X 빼기의 제곱이 2개 있는데 하나 넘어와서 뺐으니까 한 개만 남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X제곱 빼기 X라는 건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X 마이너스 2를 더한 값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요 식을 보면서 바로 얘기해요. X 공통인수 묶으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공통인수 묶으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끝. 둘이 같은 거래. 그럼 이 X에 와야 되는 식은 누구?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X 값을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잖아. 말할 수 있는데? 똥똥똥똥똥똥똥똥똥. 아이씨 어떠 잘못 썼나 보다. 더하기 빼기 X 빼기 1은 여기서 1을 뺀 거. 또 재밌네. 더하기인데 맞는디? 오씨 맞는디? 자 x 마이너스 1을 전개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럼 x제곱 빼기 x 맞는데? 마이너스 x 빼기 2 x 빼기 1은 0 이거 인수분해 끝까지 했어야 되나 보다. 미안.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셨죠? 이거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거 넘깁니다. 왼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x랑 x를 곱하면 x제곱이죠. 우변 x-2하고 x 빼기 1을 곱하면 나오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어디다 줘야 될까? 밑에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럼 결론 x 더하기 x 빼기 2하고요. x 빼기 x 마이너스 1 얘가 0인 거죠. 그래서 결론 x에 올 수 있는 값은 x 빼기 1이거나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걸 찾는 거였네. 마이너스 x 플러스 2 답 3번. 끝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까지 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배우는 게 인수분해였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156번. 비슷한 패턴이 58번에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야. 실수 XYZ인데 예를 들면 봐봐. 여기에 1, 3, 5 이렇게 쓰잖아. 그럼 문제에서 말한 규칙은 이렇게 하래. 이거는 1의 제곱에서 빼기 15를 하래. 이 말인 거야.
3 곱하기 5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에 맞게 여기 앞에 있는 친구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얘는 x제곱에서 빼기 2yz가 됨. 이라고 쓰면 돼요.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y제곱에서 둘이 곱한 거를 빼면 되거든. 플러스 2zx 이렇게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이거 z제곱에서 둘이 곱한 걸 빼면 되거든.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는 거다. 해서 이것들을 더하는 게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준 식만 써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빼기네요. 빼기 2xy 빼기 2yz 더하기 2zx 이거 구하라는 거죠. 이러고 나서 내가 곱셈 공식을 외웠다. 나 곱셈 공식 외움. 이런 친구들은 바로 얘기합니다. x 빼기 y 플러스 z의 완전 제곱. 됐죠? 왜?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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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가 항이 3개 있는 제곱식 전개잖아.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튀어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공식을 제대로 안 외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외워주시고 지금처럼 빠르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157번도 해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뒤로 갑니다. 아, 근데 바빠. 좀만 힘내. 자, 159번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 있어요. 세변이 A, B, C예요. 이런 관계를 만족해요. 얘는 무슨 모양이니? 여러분들 삼각형의 모양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각도를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길이만 알면 됩니다.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첫 번째가 3, 두 번째도 3, 세 번째도 3이야. 무슨 삼각형? 증삼각형. 첫 번째가 3, 두 번째도 3, 세 번째는 2였어. 그럼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첫 번째가 3, 두 번째가 4, 나머지는 5였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됐어요? 첫 번째가 3, 두 번째가 5, 세 번째가 10이었습니다. 무슨 삼각형? 삼각형이 아니죠. 둘이 더한 값이 얘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이라는 건 자, 요 길이가 3임. 요 길이가 5임. 근데 요 길이가 10이라고? 안 돼요, 삼각형. 맞습니까? 집에서 PC방 들렸다가 학원 오는 길이 8이고 바로 오는 게 10이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저 PC방 갔다 오는 게 더 빨라요. 그럴 리가 없다고. 됐습니까? 삼각형에서의 성질 첫 번째, 일단 다 양수여야 됩니다. 길이는 다 양수입니다. 두 번째, 임의의 두 변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삼각형이 안 돼요. 못 그림. 쟤 지금 좋아 죽는다 저거. 미안해. 침 많이 텄지. 미안. 네. 자, 아유, 저씨 유명 유튜버 보고 내가 사인해줄게. 사인해줄게. 좀만 참아. 자, 문제입니다. 그럼 너는 뭐만 하면 돼? 길이만 찾으면 돼. 길이만. 왜요? 승엽 왜? 너 욕하려고 그랬지? 뭐 왜? 아 그래요? 나 보면서 뭐 이랬던 거 아니야? 네. 자, 갑니다. 그럼 결론. 나는 세 변의 길이가 어떤 앤지만 알면 돼. 정확하게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건지, 둘만 같은 건지, 아니면 제곱 더하면 나머지 제곱의 합이랑 같은 건지 정도만 알면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말할 수 있음. 그쵸?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일단 보자마자 느끼는 거 첫 번째. 문자 몇 개 있음? 3개. 겁나 복잡하게 보이네. A 최고차 몇 차? 3차. B의 최고차 몇 차? C의 최고차 몇 차? 땡큐. C의 최고차 2차죠. 그럼 우리는 내림차순 정지합시다. 누구로? C로 갑니다.
C의 2차, C가 혼자 있는 1차, 나머지 상수 정리되겠죠? 자, C의 최고차 2차입니다.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C가 하나 있는 친구가 없어요. 나머진 그럼 다 상수 개념이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B 더하기 A B 제곱 이렇게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 식을 좀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앞으로 묶을게요. A 더하기 B의 C 제곱 됐죠? 됐습니까? A 더하기 B의 C 제곱. 자, 그 다음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 이렇게 둘이 볼게요. A 제곱이 다 있죠? 그럼 남은 건 A 플러스 B. 이렇게 둘이 보겠습니다. B 제곱이 둘 다 있네요. 남은 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제곱, B 제곱, B 제곱, B 제곱 됐죠? 끝. 뭐야? A 더하기 B가 다 있네? 그럼 다 앞으로 묶어. 남은 건 마이너스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네요. 이게 문제에서 뭐라고? 0이라고 했잖아. 그럼 설마 A, B 둘이 더한 값이 0이겠어요? 삼각형 두 변의 길이를 더했더니 0 나오겠니? 그럴 리는 없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마이너스 C제곱과 A제곱, B제곱을 더한 값이 0이라는 얘기겠죠? 이게 0이라는 건 무슨 의미? 피타고라스. C제곱이 A제곱, B제곱 더한 값이랑 같겠구나.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래서 직각삼각형이구나 라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신없이 문제를 계속 풀고 있습니다. 계속 풀 거예요. 정신없이요. 빨리 쉬세요.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계산이 좀 더 간단해지고. 그래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163번 문제. 자, 문제 보시면 요거. 자, 이 식을요. 이 숫자죠. 3010의 세제곱 빼기 8이라는 수를요. 아유, 이 뭐야 이거. 야, 얘로 나눈대. 그 몫을 구하래요, 몫을. 그럼 이거 이렇게 써야 되나? 3010의 세제곱 빼기 8이라는 숫자를 말이야. 3010 곱하기 3012 더하기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도 있을 거 아님. 이렇게 일단 등식을 세우는 게 첫 번째 과정이겠죠? 써거나 썼더니 뭐 복잡해.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3010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가 얘를 x라는 문자로 치환해 볼까요? 그럼 문제에서 준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x의 세제곱 빼기 8을 얘는 x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x 플러스 2겠죠? x 플러스 2 곱하고 더하기 4를 했어. 이걸로 나눠. 그다음 몫이 나올 거야. 나머지는 나도 누군지 잘 모르겠음. 이때 주의사항. 요 자리엔 뭐가 와요? 몇 차가 와요? 1차가 옵니다.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나눈 식이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잖아. 끝. 그럼 다시 씁니다. x 세제곱 빼기 8을요. 자, 전개해 보시면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곱하기 나도 누군진 몰랑 더하기 1차식 ax 더하기 b 요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저기 있는 3차식을 저기 있는 2차식으로 나눌 거야. 몫이 누굴까? 나머지가 누굴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얘를 해석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해석해 보면 여기 3차식이잖아. 3차식을 2차로 나눴잖아. 그럼 여기 당연히 몫에는 몇 차가 와야 돼? 1차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럼 1차 앞에 개수는 누굴까요? 1이겠죠? 왜? 요렇게 둘이 곱하면 x 세제곱 나와야 되니까 그 앞에 개수가 1이잖아.
됐죠? 그럼 두 번째 여기 상수가 올 겁니다. 이 상수가 몇일까요? 라고 하면 봐봐. 이렇게 둘이 곱하면 x제곱 나오죠? 그 다음 여기 2차하고 여기 상수를 곱해도 제곱 나오죠? 제곱이 더 이상 나올 곳은 없습니다. 이 둘밖에. 근데 제곱의 개수 몇임? 0이네. 그럼 여기는 플러스 2x제곱 나왔으니까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야호. 됐음? 됐죠? 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님?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 친구를 내가 다시 한번 전개해서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x 세제곱. 그 다음 이렇게 둘이 하면 2x제곱. 여기 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없어졌고 그럼 x 앞의 개수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플러스 4. 이것도 없어졌네. 그럼 이렇게 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8. 됐음? 그럼 결론 ax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a가 몇인 거야? 0이고 b도 0이네. 뭐 나눠 떨어졌네 이거. 됐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 어차피 나누어 떨어져서 얘는 없네. 몫이 누구였어요? 얘였죠. x 빼기 2. x가 3010이었으니까 x 빼기 2는 몇이다? 3008. 답은 그 4번입니다. 몫을 구하면 되잖아요. 끝. 그래서 나머지가 없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나머지가 0인 걸 확인하셨으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사실 곱셈 공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었음. 자, 뒤로 갑니다. 164번 문제를 보시면 5를 진짜 거듭 제곱해서 계산을 해야 되나 봐.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여기 5를 몇 번 곱함? 17번. 얘는 15번. 그럼 생각해 봐. 얘는 15번 곱한 애야. 거기에 2개 더 곱하면 얘가 되지. 자, 여기는 1입니다. 여기다 5를 2개 더 곱하면 얘가 되죠. 구조가 눈에 일단 보이셔야 돼. 그러면 요 2개씩을 우리가 쓸 수 있어. 5의 15제곱을 앞으로 묶어내면 남은 건 5제곱, 남은 건 빼기 1. 됐죠?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네요가 첫 번째야. 그러면 분자를 봅니다. 여기 공통인수잖아. 그럼 5의 제곱 마이너스 1을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내면 남은 건 5의 15제곱 더하기 1이네요. 그리고 분모에는 5의 15제곱 더하기 1이 있었던 상황이죠. 약분됩니다. 결론 5의 제곱 마이너스 1, 25 마이너스 1에서 몇이다? 24. 끝. 됐죠?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 164번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66번. 자, 바로 보세요. A 최고차 몇 차? 3차. B는요? 3차. 나머지 A, B 문자로 막 뭐라고 써 있어? 자, 우리가 아는 건 A, B 더한 게 5고요. 곱한 게 2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어차피 다 얘 구할 수 있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완전 세제곱 빼기 3AB의 A 플러스 B였죠. 그럼 얘는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A제곱 B 더하기 AB제곱이라는 건 AB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내면 앞에 남은 건 A 한 개, 뒤에 남은 건 B 한 개 남은 거잖아. 그럼 다 구했네. AB 더한 게 5였습니다. 결론 5의 세제곱에서 곱한 게 2였죠. 마이너스 곱하기 됐죠? 그 다음 얘가 2였고 얘는 5였으니까 플러스 10 하면 답이겠네요. 자, 5의 세제곱 125에서 30을 빼주시고 10을 더하면 답이겠네요. 답은요 104, 5. 어? 아니다. 미안. 105. 미안합니다. 미쳤나봐요. 105. 그래서 답입니다. 끝. 네.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 그래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들 그냥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것들이었다. 그 옆으로 가시면요.
옆으로 가시면 168번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x가 누구고 y가 누군지 알고 있을 때 다음 값을 또 구하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이 몰라 x 그냥 대입할래. 귀찮아. 아 뭐 y도 아니까 그냥 대입하고 다 대입해. 그냥 다 대입할 거야. 라고 하셔도 답은 나와. 근데 문제는 좀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는 생각 첫 번째. 쓱 읽어보죠. 쓱 읽어보죠. 항이 4개 있네. 이거 정리 좀 이쁘게 하면 좋겠는데. 요렇게 둘이 보고 요렇게 둘이 보는 건 어떨까요? 방금과 같은 패턴이죠. 아,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누군지 계산하고 x제곱 y xy 제곱 계산해서 둘이 더하면 되잖아.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둘이 더한 거에 세제곱 빼기 3xy의 x 플러스 y. 마찬가지 얘는요. xy 묶어놓으면 남은 건 x 플러스 y.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 x 더하기 y가 몇입니까? 2네요. 두 번째, 그럼 xy 곱한 값은 몇입니까?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면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이 자리에 2를 넣어주시고 이 자리에다가 1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그냥 정리하면 되는 문제. 그래서 2의 세제곱 8이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면 플러스 3 되죠. 플러스 6이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몇입니까? 답입니다. 끝.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 B를 다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하나씩 곱셈 공식에 바꿔서 정리한 다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갑니다. 170번. 어우, 170번. 자, 세 모서리가 각각 x 더하기 3인 직육면체 모양의 한 모서리에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의 구멍이 2개 있는 나무 블록이 있습니다. 오, 잠깐만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좀 파악을 해보자.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거든. 그러니까 요 구멍을 땅 보면 이 구멍의 요 길이가 1인 거야. 요 길이도 1이라는 겨. 그 다음 요 높이 요것도 1이라는 거죠. 정육면체니까 요렇게 구멍을 뽕뽕 2개 뚫어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너한테 물어봤어요. 이 나무 블록의 부피를 얘기해줘. 그럼 부피를 말하려면 전체 부피에서 요 구멍 2개만큼을 빼면 되겠죠. 그럼 전체 부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전체 부피 x제곱에 x 플러스 3. 됐죠? 가로 세로 높이 다 곱하면 되죠. 여기에서 요거 부피가 지금 몇이야? 1이죠. 얘도 1이죠. 그럼 2개 빼면 되네. 마이너스 2 하면 되겠네. 끝. 됐습니다. 전개할게요.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2. 이게 전체 부피. 근데 이 부피를 지금처럼 곱의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뭐 한 거야? 인수분해한 거죠? 그럼 요 3차식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3차식이네요. 조리제법 바로 갑니다. 1, 3, 1차 계수 0, 상수 마이너스 2. 야호. 됐죠? 누구 놈의 0 나올까요? 마이너스 1 한번 도전해 볼게요. 내려오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어우, 0 나왔네요. 그럼 얘는요.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x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자, 비교해 봅시다. A 자리에 1이 있고요. B 자리에 2가 있고요. C 자리에는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요. A, B, C를 전부 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림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풀고 나면 별게 없는 문제였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피에서 구멍 뚫린 곳만큼의 부피를 빼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을 말할 수가 있었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복소수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복소수라는 걸 배우기 이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실수라는 게 뭔지 알고 계셔야 돼. 실수가 뭐냐? 실수가 뭐예요? 네, 실제로 존재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리얼 넘버라고 불러요. R이라는 문자로 써요. 실수라는 게 있는데 실수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유리수하고 무리수입니다. 그 유리수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두 개로 나뉘죠. 정수가 있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습니다. 정수가 뭡니까 하면 또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연수, 영,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이때 음의 정수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면 우린 자연수를 양의 정수라고도 불러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수는 크게 세 가지.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한소수는 끝이 있는 소수 0.3, 0.7, 0.04 이런 애들. 무한소수는 끝이 없는 소수들인데 0.3333333333 그런 애들. 이때 유한소수를 또 두 가지로 나누죠. 순환하는 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소수로 나눕니다. 그 순환하는 소수까지를 여러분들이 잘라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고 순환소수 0.63의 순환마디 얘는 0.6333333333333333 이런 애들이죠. 참고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수로 90분의 63 빼기 6이구나. 그럼 뭐야? 57? 네. 뭐 이렇게 분수 형태로 바꾸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소수들이 나옵니다. 순환하지 않는 소수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순환하지 않는 소수 루트 2 같은 애들이죠.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들. 1.5를 제곱해도 안 되고 1.4도 안 되고 1.41 제곱해도 안 되고 1.414를 제곱해도 안 되고 계속 우리가 순환하는 소수로 찾아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한 친구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부득이하게 유리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부터는 우리가 무리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겁니다. 기약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순환하는 소수는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유리수입니다. 근데 루트 2는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얘부터는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고 무리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호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했던 루트 2라든가 혹은 원주율이죠. 파이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무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전부 다 우리는 실수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배웠으니까 이제 뭘 배울까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수를 배웁니다. 영어로는 이미지너리 넘버. 그래서 i를 따요. 상상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복소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소수가 뭐니? 라고 하면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전부 다 복소수라고 함이 맞는 표현. 복소수가 뭐니? 허수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복소수 안에는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허수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하겠죠. 왜? 실수는 이미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허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간단하게 우리가 바로 접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허수는 뭐냐면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수입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수야. 어떤 수를 제곱하더라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곱해서 음수가 나온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없다고 말하는 건 우리가 아직 제곱해서 음수 나온 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한 거야. 사람이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곱하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만 나온다라는 말은 실수 세계에서 했던 얘기고 제곱해서도 혹시 음수가 되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숫자를 만듭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우리가 i라고 불러요. i가 의미하는 건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그래서 루트라는 근호를 갖고 와서 루트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얘를 우리가 i라는 문자로 활용하자.
라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들 교재에 막 i라는 문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수, 그 중에 가장 작은 수를 우리가 i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허수의 기본 단위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그 수가 마이너스 3이 된다고 하면 얘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됐지? 제곱하면 마이너스 3,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나온다. 이때 이 루트 마이너스 3을 우리가 루트 3i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허수를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수, 그 중에 가장 작은 수죠. 1을요 우리는 기본 단위 i라고 표현을 할 거고 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중요한 건 이 i라는 수는 문자로 그냥 취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제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정도만 익혀주시면 돼요. 두 번째, 이 허수의 단위 i는 대소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 보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고등과정에선 얘기를 해줘요. 물론 대학 가면 대소 비교해요. 또 지금은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네 상상의 수니까 누가 더 큰지 작은지는 나도 모르겠음 이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허수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를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문자로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 문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가 포함된 식을 계산할 때처럼 똑같이 i는 i끼리 없으면 없는 애들끼리 그냥 정리해주고 계산해주고 연산해주면 됩니다. 대신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첫 번째 복소수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뒤로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실수 플러스 허수를 복소수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돼. 그래서 교재에서 빠진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복소수 실수 플러스 허수 걔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합니다. 됐죠? 두 번째 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허수의 기본 단위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가장 작은 수를 얘기하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걔를 i라고 표현을 하고요. 참고로 i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면 돼. 루트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아주 가장 작은 기본이 되는 숫자입니다. 자, 두 번째 복소수라는 건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a 플러스 bi 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b가 0이면 허수 부분 i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냥 뭐다? 실수입니다. 두 번째, b가 0이 아니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이 살아있죠. 이때 a가 0이면 순수하게 허수만 있어 라고 해서 순허수라고 부르고요. a가 0이 아니면 그냥 허수입니다. 몰라 이런 허수가 있나 봐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별함에 있어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있어요. 얘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입니다. 무리수인 이유는요. 루트 3이 있기 때문에 그래. 됐죠? 만약 루트 3이 없었으면 그냥 2 유리수죠. 됐죠? 근데 2에다 루트 3을 더했어? 그럼 우린 무리수라고 읽었어요. 마찬가지. 실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i 부분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어떤 값이 존재하면 이 전체는 그냥 허수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의 범위를 확대해서 지금처럼 복소수라는 개념을 갖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들 중3 때 했던 거 똑같습니다. 2 플러스 3 루트 2가 a 플러스 b 루트 2랑 같아요. 이때 a와 b는 유리수가 옵니다 라고 말하면 a에 오는 값은 누구? 2, b는요? 2라고 했듯이 마찬가지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가 같으면 a, b, c, d가 모두 실수일 때는 a와 c가 같은 값, b하고 d가 같은 값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참고로 우리는 이 a라는 애를 이 a라는 수를 실수인 부분 이하에서 실수 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실수 부분
이 B라는 애는 I 앞에 붙어 있죠. 허수에 붙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허수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두 복수수가 같을 조건은 실수라면 그냥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과제 갖다 줘야 되니까. 밑에 보시면 켤레복소수, 사칙연산, 교환법칙, 분배법칙, 각종 성질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그냥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옆에다 써줘. i는 그냥 문자로 취급하면 됩니다. 문자로 취급해 주시면 돼. 그래서 i가 있는 애는 있는 애들끼리 계산하고 없으면 없는 애들끼리 계산해주고, 곱하기 한다고 전개해서 분배하면 됩니다. 대신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문자. 두 번째, 각종 연산 성질들 그대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교환, 결합, 분배 법칙 다 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연산하시면 되고, 다음 수업 때 할 얘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켤레복소수 얘기 한번 해드립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지. 두 번째, 복소수,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딱 얘기해 드리고 나면 복소수 관련된 얘기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제가 있어요.